지금부터 2021년 국가연구별 사업 조사분석 입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한혁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조사분석 정보 수집 체계를 설명함으로써 수집 자료의 정확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주요 문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김영은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가 김영은입니다. 오늘 국가연구사업 입력 설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연구개발 직접 수행한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검증하고 분석 정리하는 2021년도 국가연구사업 조사 분석 일정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은 현장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의 흐름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주는 핵심 기초자료로서 보다 나은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의 가치와 이상은 번거로움과 귀찮음을 무릅쓰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 고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국가연구개발 정보의 입력 없이는 제대로 된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은 연구자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과학기정통부 그리고 키스텝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 입력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시행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과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2021년도 연구개발 사업의 조사 입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은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송현경 사무관님이 2021년도 국가연구별 사업 조사분석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분석가 송현경 사무관입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조사분석 실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과제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예산 배분 방향 및 예산 편성 근거로 활용되고 사업평가인 자체, 상위, 심층평가에도 활용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분석인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신규 사업 비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8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99년도부터 본격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08년도 기획재정부, 11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3년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분석 대상입니다. 21년도 조사 분석 대상은 정부 예산과 기금으로 편성된 37개 부처 청위원회의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 예산인 27조 3,102억 원에서 추경 예산인 1,126억 원을 포함한 총 27조 4,228억 원 1,181개의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분석 항목입니다. 조사 분석 항목은 크게 20개로 사업 정보인 사업 목적과 내용, 과제 정보인 연구비, 연구개발 단계 등 12개 항목, 성과 정보인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정보에서는 기후기술 분류 검증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기술 분류 검증 수행기관인 녹색기술센터에 관련 과제 정보를 선 제공하여 그린 뉴딜 분야의 정책적인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과제 정보 검토 항목에 수정 요청이 빈번한 연구 책임자, 지역 정보를 추가하여 확대 실시함으로 과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성과 정보에서는 수직 검증의 효율화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성과 검증 기준안을 제시하여 현장 연구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논문 및 특허 성과가 누락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존의 성과 피드백 운영 제도를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므로 성과 검증 절차를 객관화,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료 성과의 실적 검증을 위해 중복적인 엑셀 파일의 증빙 자료 제출에서 제출 내용 확인서 작성 후 기술료 성과 입력으로 변경하여 증빙 자료 제출 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개선 요구사항인 지난 6월 평가 전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용어 정비를 통해 조사 분석 입력 매뉴얼을 갱신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입력 설명회가 끝난 후 12월부터 1월까지 데이터 집중 입력이 실시되고 내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 과제 정보의 검증이 이루어지며 검증이 끝나는 6월에는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과 검증은 새롭게 시행되는 확정성과 이의신청 제도로 10월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경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유현지 연구원님과 이현익 박사님께서 조사분석 과제와 성과정보 작성 방법과 개선지표 소개, 과제 입력 및 성과 입력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약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텝 혁신정보분석센터 유현지입니다. 저는 조사분석 자료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개요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 R&D 사업의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 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7개 부처청위원회의 1181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대상입니다. 또 조사분석은 예산구조상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연구개발 과제와 공동위탁 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분석 추진 체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위원회에 과제 수행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조사분석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과제 정보입니다. 조사분석 항목은 크게 사업 정보, 과제 정보, 성과 정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권한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권한 신청은 NTIS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문기관, 과제관리기관 및 부처 사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NTIS의 과제 및 성과 입력 시스템 관리자가 사업 담당자의 소속 기관 및 담당 사업을 확인한 후에 권한을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구 책임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담당자가 연구 책임자의 NTIS 사용자 아이디를 담당 사업의 등록 허용 연구 책임자 목록에 등록하여 권한을 승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받으신 다음에는 사업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 및 성과 입력에 접속하신 후에 과제 및 성과 입력의 사업 등록 탭에 들어가시면 조건에 맞는 사업 등록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된 리스트의 확인 여부에서 확인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입력한 사업 정보를 재확인 및 수정하실 수 있고 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분석 자료 집중 입력 기간에는 확인 여부가 미확인 상태인 경우에는 과제 정보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꼭 사전에 사업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정보 확인 탭에 들어가시면 또 신규 계속 구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을 선택하면 이전 사업 목록을 조회하실 수 있고 또 이전 사업 검색을 통해서 이전 사업의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고 또 검색 조건을 입력하신 후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업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고 이때 대표 사업을 선택하시면 이 사업 정보가 현재 금년도의 사업 정보로 대체되게 됩니다. 또 추가 입력이나 수정이 필요하시면 사업 담당자 정보 등을 변경하여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정보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의 연구개발 과제는 대부분 정보 연계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성과 정보는 논문과 특허를 봤을 때 정보 연계와 심스 엑셀 등록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정보 연계를 통해서 들어온 과제 정보인 경우에도 입력 오류가 없는지 또 미입력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제 정보 설명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분석 항목에 대한 설명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실시 계획과 입력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 또 엑셀이나 웹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2021년도 NTIS 심스 입력 매뉴얼 파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정보 입력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과제 번호는 계속 과제일 경우에 입력하는 정보이며 과제 번호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이전 과제 고유 번호 또는 이전 기관 연구개발 과제 번호를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제 정보가 보안 과제인 경우에는 보안 과제 여부에 yes나 no 방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 yes인 경우에는 보안 과제 해제 연월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보안과제 해제 연월은 과제 종료 후 30년 이내의 기간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명과 사업명을 입력하실 때에는 심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호나 띄어쓰기 등이 포함되어서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또 다부처 사업인 경우에는 키스텝 담당자에게 사업 통합 요청을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명입니다. 내역사업명은 예산요구서를 기준으로 모든 내역사업을 파악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정책연구개발사업처럼 별도의 내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사업명을 내역사업명에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최소 단위인 세부 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로서 통상 내역 사업명은 세부 과제의 집합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연구개발 과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과제관리 전문기관에서 부여한 관리 번호로서
동일한 기관에서는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수정할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과제를 삭제하신 후에 새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괄 연구개발 식별번호는 총괄 연구개발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총괄 연구개발 과제의 기관 연구개발 과제 번호나 과제 고유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항목입니다. 이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단독 과제나 총괄 연구개발 과제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개발 과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분석 과제 구성도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 구성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간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개의 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총괄 주간연구개발기관이라 하고, 이 총괄 주간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가 총괄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해당 세부 연구개발 과제는 모두 위탁연구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총괄 주간연구개발기관과 주간연구개발기관 1이 같을 수 있습니다. 과제 정보 입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 등록번호는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항목이고, 외국기관인 경우에는 고유 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 번호를 자유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단계와 연구수행 주체는 해당 과제 정보를 기반으로 코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 연구수행 주체에 병원이 신설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입니다. 지역정보는 연구비가 실제 집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코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구분 코드가 나와 있으니 지역을 잘 확인하신 후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입니다. 해당 항목의 소분류 코드까지 필수로 기재해 주셔야 하며 연구 분야와 가중치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가중치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입력된 분류값이 자동으로 반영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2023년도 개정을 대비하여 임시분류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과제정보에는 23년도 개정 대비 2차 개정 분류표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분석 입력 매뉴얼의 별첨 5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최대 3개 분류까지 입력 가능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6T 관련 기술과 중점 과학 기술입니다. 해당 과제의 기술 분야 코드를 참조해서 소분류 코드값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 성격은 연구 과제 성격에 따라서 연구개발, 연구시설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관리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때 연구개발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과제 요약서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연구 여부입니다.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다른 기관의 참여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 연구기관 형태 구분을 참고해서 해당 란에 yes로 기재하고, 또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no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yes로 체크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연구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연구 정보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형태입니다. 공동연구 참여기관 형태에 따라서 공동연구 국내와 공동연구 국제로 구분되며, 해당 공동연구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행기관 정보는 기관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때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명칭은 약어로 표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연구수행 주체는 공동연구 수행기관의 연구수행 주체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며,
앞에 입력해 주셨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인원은 공동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수를 숫자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주간 연구개발 기관의 인원을 제외한 공동 연구 기관의 연구원 수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동 연구비 지출과 수입입니다. 공동 연구비 지출은 주간 연구개발 기관에서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지출되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원 단위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동 연구비 수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원 단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매칭펀드는 포함하고 현물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시 연구개발 과제의 정보로 돌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연구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민간 연구비를 각각 원 단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현금이고 민간 연구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비는 마찬가지로 원 단위이고 0 이상의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민간 연구비의 합은 다음에 입력해 주실 총 연구비 세부 내역과 동일해야 합니다. 총 연구비 세부 내역입니다. 당해년도 총 연구비 세부 내역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나누어 원 단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원 단위로 입력해 주셔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이 0보다 큰 값이 입력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과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 과제의 입력 항목입니다. 먼저 참여 국가입니다.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국내 기관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국외 기관일 경우에는 입력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해당 국가의 코드 값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정보는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기관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위탁과제 연구비는 위탁과제로 수행되는 연구비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때 위탁과제 연구개발비의 총합은 상위 세부과제에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이 입력된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책임자 정보입니다.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성명과 국가연구자 번호를 공백 없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연구개발 과제 입력 항목입니다. 참여 연구원 분포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성별, 학위별, 전공별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세부 구분별 연구원 수의 합계는 일치해야 하며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부과제 지원 유형입니다. 세부과제 지원 유형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책임자 정보입니다. 연구책임자 정보에서 국가연구자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 번호는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자 번호 8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 국가연구자 번호가 없을 시에는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 가입하셔서 번호를 발급받아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속기관 정보입니다. 소속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필수 항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소속기관명과 소속기관 사업자 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또 소속기관명의 경우에는 외국기관인 경우에 약어로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할 구분에는 역할 구분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연구 책임자 정보는 필수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과제 정보 발표를 마치고 성과 정보는 이현익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설명을 맡은 혁신정보분석센터의 이현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의 성과 분석 항목에 대한 입력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문 특허를 비롯해 기술료 사업화, 인력 양성, 연수 지원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성과인 논문 성과 입력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성과에서 입력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학술지명과 논문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술지명은 영문 풀 네임으로 입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논문명 같은 경우에는 영문명을 우선으로 입력해 주시되 영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글 및 기타 언어를 사용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논문 성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SCI 2 여부에 대해서 코드 값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1 코드는 SCI 2일 경우 2번 코드는 BSCI 2일 경우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성과의 증빙과 자료의 정합성 있는 통계 산출을 위해서 DOI라고 하는 논문의 고유식별 번호가 필수값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로 10.으로 시작하는 DOI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저희가 논문 성과 검증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허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입력하셔야 되는 항목은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및 등록에 한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등록은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 그간 입력해 주신 국내 출원 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청 DB에서 당해년도 등록 성과로 발생된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 검증하고 있습니다. 출원 등록 번호를 특허 성과에서는 필수값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양식에 따른 출원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해외의 등록 및 출원권에 대해서는 각국의 번호 체계대로 공백 없이 대쉬 또는 슬래시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의 특허청의 공식 문서 제출이 필수로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성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과 증빙 자료의 요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입력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허 검증 실패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원 등록 번호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원 등록일에 오류 유형이 있고 또 발명 명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원 등록 기간의 오류, 출원 등록 구분의 오류, 출원 등록국의 오류 등 9가지의 특허 검증 실패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검증을 통해 특허 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성과를 입력하실 시에 이 특허 검증 실패 유형에 대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입력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료 성과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기술료 값이 필수값으로 입력되어야 하는데 성과 제출연도에 징수한 기술료로서 기술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력이 불가하고 성과로도 카운트되지 않음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기술료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각 부처에 보고되는 당해년도 국고 세입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정부 납부 기술료 여부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모두 정부 납부 기술료에 해당하므로 yes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방식에는 기술 실시 계약에 따라 정액 기술료, 경산 기술료, 혼합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출연 정률, 지정액, 착수 기술료, 매출 정률 기술료, 그리고 정액과 경상이 혼합된 혼합 방식으로 납부 방식이 결정됩니다.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경우는 연구 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따라 영리법인인지 또는 대학 출연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지 그리고 공무직 발명에 해당하는 정부인지 공동소유인지 지자체 소유인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 실시 방식에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직접 실시 그리고 제3자 실시로 구분됩니다. 저희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료 증빙 자료 제출 절차를
담당자 확인으로 대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료 성과 등록 후 성과 정보 등록 현황, 기술료 총 제출 건수 화면에서 담당자의 확인 항목의 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확인 시에는 기술료 성과를 불인정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 확인 상태인 기술료 성과 정보 수정 시 자동으로 미확인 상태로 변경되므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신 후에는 반드시 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으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성과 제출 완료 시 기술료 성과 또한 확인이 완료되며 수정, 추가, 삭제는 불가능한 상태로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성과 제출 확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NTIS 심스 입력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술료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크게 직접 실시와 제3자 실시로 구별되며 영리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연구 성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실시와 제3자 실시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처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는 면제되며 제3자 실시의 경우에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징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술료 조사 대상과 범위는 해당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 납부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 납부 기술료는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과제 종료 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로 크게 정액과 경상 기술료로 나뉘며 산출 기준에 따라 정액 기술료의 경우에는 출연 정률과 지정, 경상 기술료의 경우에는 매출 정률과 착수 기본료로 구분이 됩니다. 기술료 각각에 해당하는 기술료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규정 및 실시하는 그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화 성과의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성과는 사업화 형태에 따라 기술 보유자의 직접 사업화와 기술 이전으로 나뉘며 각각은 다시 창업, 그리고 상품화, 공정 개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분화된 사업화 형태에 해당 코드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실시 계약 체결 여부는 예스이면 당해년도 기술료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기술료 성과 제출을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화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업체명은 사업화 대상 기관의 업체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며 직접 사업화의 경우 사업화 활동이 발생한 기업명을 입력해 주시고 기술 이전의 경우 기술 이전을 한 기업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B대학에서 A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발생한 경우 사업화 대상 기관인 업체명은 A기업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양성과 연수 지원 성과의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은 매년 과기정통부와 관계 부처 및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출 대상 사업을 정하며 이 제출 대상 사업에 한해서 인력 양성 성과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인력 양성 대상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26개 사업에서 인력 양성 성과가 발생한 과제에 대해 전공 분류별, 학위별, 성별 인력 양성 대상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수 지원의 경우에는 인력 양성과는 다르게 모든 사업에 대해 입력해 주셔야 하며 학술 연수 또는 기술 연수, 장기, 단기, 국내외 연수 대상 인원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논문 특허와 기술료 사업화 등에 해당하는 6개 항목에 대한 성과 입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의 수집 및 검증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IS 과제 및 성과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 분석과 성과 분석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성과 마감일은
내년도 1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만 기술료 사업화 성과의 경우에는 2022년도 4월부터 재오픈하여 7월 8일까지 기술료 사업화 성과에 대한 추가 입력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2월에서 6월까지는 이렇게 제출된 성과 정보에 한해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 기준은 금년도에 실시되는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와 관련한 조사 분석 실시 계획안에 따라 검증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7월 초에는 기술료 사업화 성과의 추가 입력이 마감되고, 입력이 마감된 뒤에는 성과의 추가 입력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 마감 기한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10월에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를 실시하여 잠정 성과에 잠정 성과에 관련한 이의 신청 제도를 받아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반영되지 않은 기제출된 논문과 특허 성과의 경우 인정 여부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요구하는 증빙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인정되게 됩니다.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서는 성과의 신규 입력이나 수정 등은 반영이 어려우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와 관련한 세부 시행 내용은 2022년도 상반기에 세부 시행 내용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으로 다시 공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료 사업화 추가 입력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 말씀드린 대로 4월부터 7월 8일까지 입력이 재추진될 예정이며, 해당 화면처럼 우측 상단에 배너 입력, 그 배너를 클릭하여 추가 입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조사 분석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 실시 계획 수립과 관련한 국가과학기술 자문위 운영위원회 보고를 실시하고 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는 조사 분석 데이터 입력을 실시하고, 과제 정보의 경우에는 내년도 1월 7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성과 정보의 경우에는 1월 28일에 마감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 과제 정보 검증과 성과 정보 검증을 통해 과제 정보의 경우에는 2022년도 6월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 예정입니다. 해당 조사에 따른 성과 분석 결과는 2022년도 하반기에 확정되어 공표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사 분석 주요 개선 내용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영견 사무관님께서 이미 설명된 내용으로 간단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입력 설명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문의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혁신정보분석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사 분석은 증거 기반의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 담당자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정부 연구개발 예산 24조 2,799억 원 중 1,022개 사업 7만 3,501개 세부과제 23조 8,803억 원이 조사되었습니다. 집행 실적은 98.4%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21년 조사 분석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집행 실적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분석가 송현경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전에 메일로 문의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며, 21년도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인 과제 정보 검토 항목의 확대, 그리고 기술료 성과 정보 입력 절차의 간소화, 기존의 성과 정보 피드백 운영 제도의 변경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도 입력 매뉴얼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텝 유현지입니다. 저는 과제 정보 사전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과제인 경우 기술 분류 입력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이전 과제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그 경우에 이전 연도에 입력했던 정보가 그대로 연결되어 입력됩니다. 외부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전 연도의 정보가 채워지고 엑셀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전 연도의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 분류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기술 분류 정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개정을 위한 임시 분야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3년도에 개정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2차 개정된 분류를 입력하실 수 있고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것이므로 입력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2차 개정 분류표는 입력 매뉴얼에 첨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의 주셨던 내용은 제도 개선 사항 중에서 과제 정보 검토 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 정보는 1월 초 중순에 집중 입력을 마감하고 4월 말쯤에 집중 입력 기간에 입력했던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는 기간이 2주 있습니다. 이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연구 분야와 적용 분야, 미래유망 신기술, 중점과학기술, 세부과제 지원 유형, 연구개발 단계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었는데 21년 조사분석 검증부터는 과제 수행 기관의 지역 정보와 연구 책임자 정보를 검토 항목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증 DB가 확보가 어려운 연구 책임자 및 지역 정보를 추가하여 조사 분석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2022년도에 실시될 정확한 일정과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시행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니 업무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정보 입력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입력 매뉴얼의 문의처를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과 정보와 관련해서도 사전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인 성과 피드백의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7월에 진행되던 성과 피드백이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로 변경되어 추진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를 좀 세부 시행 사항들을 2022년도 상반기에 좀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상반기 중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에 관한 안내를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피드백을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논문의 경우에는 이미 검증 미완료 내지는 검증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가 7월 피드백에 제공되어서 오히려 그 과제관리기관과 연구자분들에게 혼선을 드린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허의 경우는 출처기재권에 대한 변동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 또한 부적절한 정보가 사전에 피드백 절차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이 있었고,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력 시에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 피드백이 이 해외 특허 증빙 자료의 재제출 용도로 활용되어서 과제관리기관을 비롯한 그런 이 업무 관계자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료 사업화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입력 기간을 통해서 입력의 그 기한을 상반기까지로 더 넓힌 관계로 이 또한 피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7월에 진행되던 성과 피드백을 하반기 10월 정도에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로 바꾸고 이때 잠정적으로 확정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의 실적을 제공해 드리고 이 중에 검증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된 논문과 특허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등록 특허 성과 입력을 불가능한 것인지를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 등록 특허가 아니라 해외 등록 특허 입력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 질문과 맥을 같이 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해외 등록 특허는 현재까지 해외 출원과 등록 모두 입력이 가능한 상태고, 하지만 23년부터 국내 특허와 동일하게 출원 정보와 연계하여 수집할 예정으로 2023년도 조사 분석의 성과 자료 입력부터는 해외 등록 특허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등록 특허는 저희가 출원 정보를 제출했던 DB를 가지고 매해 전수 검증을 통해서 특허청과 연계되어 국내 등록 특허 실적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이는 2015년부터 이에 따라서 국내 등록 특허는 별도의 입력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국내 출원 실적만 성과 분석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원 정보만을 입력하게 되는 이유는 출원 정보 시에 연계됐던 과제 정보와 등록 시에 연계되는 과제 정보가 서로 상이한 케이스들이 있고, 계속 과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허의 등록과 출원 실적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합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2015년에는 국내 등록 특허를 출원과 승계하여 정보를 검증하도록 절차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23년부터는 해외 등록 특허도 마찬가지로 출원 시 정보를 승계하여 등록 특허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전 질의를 통해서 들어온 과제 2건과 성과 2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장이 마무리 말씀하시고 조사분석 입력 설명회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1년도 과제 조사 분석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돼야 하지만 그 후속 작업인 저희가 집행 실적도 잘 결과 분석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업무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실지라도 조금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